CMET 전공계열 탐색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MET 전공계열 탐색검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진학에 참고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이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도구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이므로 검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진로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자신의 적성이나 특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CMET 전공계열 탐색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1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응답 신뢰도, 선호 기능비, 종합 점수, 순위 정보, 지망 결과 비교, 종합 해석, 교내 추천 활동이 있으며 뒷면은 수능 과목, 학업 성취도, 학문 전공자의 특징, 신체적 강점, 직무 기능입니다. 해석 동영상은 진로의 의미, 결과지 구성, 결과지의 영역 해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진로란 개인의 일생을 통해 수행하는 역할들을 의미합니다. 진로 결정이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들은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아래 그림의 탐색기와 확립기 초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선호 직업에 대한 자료, 흥미, 가치, 계획 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목표를 세우며 직업에 대한 선호가 잠정적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상태로 이전하는 시기로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 탐색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 능력, 성격,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 경제적 차원, 교육 체계적 차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진로를 결정합니다. 굿투그레이트의 저자 짐 콜린스는 고슴도치 전략을 소개하며 위대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일, 깊은 열정을 가진 일, 경제 엔진을 움직이는 것에 집중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각 기준을 원으로 표현하였을 때 세 개의 원이 모두 겹치는 부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기업뿐만 아니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도 유용한 개념입니다. 개인의 진로 선택 과정에 적용하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충분한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진로를 선택할 때 이 세 개의 요소가 중복되는 영역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검사에서는 개인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두 개의 축으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은 사분면이 나타납니다. 이 사분면에서 잘하고 좋아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진로 선택일 것입니다. 본 검사에서는 좋아하는 것은 직무 선호도와 직업 선호도를 사용하였으며 잘하는 것은 직무 기능과 신체적 강점, 학업 성취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본 검사에서는 진학 방향을 학문이라는 기준을 통해 설명합니다. 학문이란 유사한 학과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는 학과나 학부를 사용하지만
교수진이나 커리큘럼에 따라 같은 학과명이어도 다른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다른 학과명이어도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는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청소년 상담심리전공, 미술심리상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들은 심리학을 기본으로 배우지만 적용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처럼 유사학과에 대한 분류 판단이 어렵고 대학교의 교육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본 검사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학과 분류를 사용하여 학문을 기준으로 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CMET 검사에서 사용되는 학문은 크게 5개의 대계열, 22개의 중계열, 45개의 하위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점수 구성입니다. 본 심리검사에서는 백분율을 통해 검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결과지에는 각 학문별 종합점수 백분율과 선호도 백분율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과 해당 학문의 일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 가운데 표시된 종합점수와 선호도의 평균은 학문 간 비교를 도와주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백분율이란 전체를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본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각 지문에 대해 1점과 2점은 부정적인 응답, 3점과 4점은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표본 집단의 분포를 사용하여 설정된 본 검사의 기준은 50점 미만은 해당 학문에 대한 선호도가 낮거나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5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해당 학문에 대한 선호도나 관심이 중간 정도, 70점 이상은 해당 학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나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백분율 점수를 보고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과지의 영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도 영역입니다. 신뢰도는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연속 동일 반응, 무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빨간색 상자에 표시된 것처럼 연속적으로 동일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하고 파란색 상자처럼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무응답과 연속 동일 반응이 있는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자신의 장단점과 선호 분야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한 다음 편안한 환경에서 재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신뢰도 해석은 선호도의 평균과 종합점수 상위 학문의 점수 차이에 따른 문구가 반영됩니다. 자신의 결과지에 있는 해석을 참고하세요. 점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선호도의 평균과 각 학문의 선호도 점수 차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이 낮으며 몇 개 학문이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문을 명확하게 선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학문에 관심을 갖고 탐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이 높은데 몇 개 학문이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문에 관심이 낮기 때문에 관심 목록에서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높은 점수의 학문을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평균과 학문들의 점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지에 제시된 학문 중 종합점수 또는 선호도 점수가 높은 학문 순서로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을 순차적으로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호 기능비입니다. 선호 기능비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점입니다. 좋아함의 점수가 잘함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좋아함의 점수와 잘함의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잘함의 점수가 좋아함의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자신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계속 고민하세요. 세 번째, 종합점수 부분입니다. 원은 42개의 하위 학문과 기타 계열 3개의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원은 대계열 학문인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문 분류 기준에서 어디 계열로도 분류되지 않은 모호한 계열은 우측 하단에 위치한 기타 계열로 분류되었습니다. 원의 외부에는 각 학문의 종합점수와 선호도 점수가 제시됩니다. 원의 중간에는 중계열 학문의 종합점수가 제공됩니다. 원의 중앙에는 전체 학문의 종합점수 평균과 선호도 점수 평균이 제공됩니다. 종합점수를 구성하는 선호도 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호도 점수는 각 학문의 전공자들이 수행하는 직업적 활동과 대표적인 직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선호도 점수가 높다면 해당 학문 전공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와 직업에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 점수는 학문과 관련성이 높은 직무 기능, 신체적 강점, 학업 성취도 점수의 총합입니다. 기능 점수를 구성하는 직무 기능, 신체적 강점, 학업 성취도는 결과지의 뒷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선호도 점수와 기능 점수를 계층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각 학문의 종합 점수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결과지 2번 영역에서 진로를 결정할 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비율이 선호도 점수와 기능 점수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준이 됩니다. 계층적 의사결정 방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종합점수는 선호도 점수와 좋아함 수치를 곱한 값, 기능 점수와 잘함 수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각 학문의 종합점수 산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지의 4번 영역은 순위 정보입니다. 3번 영역에도 간단하게 표시가 되지만 1에서 3순위 학문, 해당 학문의 종합점수와 중계열, 대계열 정보가 나타납니다. 교육학, 개임학, 외국어학, 반려동물학은 다른 학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중계열 및 대계열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학문이 체육학, 2순위 학문이 교육학인 경우 2순위 교육학의 중계열은 1순위 학문의 체육학에 맞춰 교육학에서 무용체육 계열로 바뀌며 대계열은 사회과학 계열에서 예체능 계열로 변경됩니다. 각 학문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번 영역은 지망학문과 결과학문의 비교 영역입니다. 검사에 응시할 때 어떤 학문에 지망하고 싶은지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망하는 학문과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일치하는 학문이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학문의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있거나 관련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이 미흡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망하는 학문과 검사 결과에 나타난 학문이 서로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지망하는 학문과 결과지에 나타난 학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종합점수나 선호도 점수가 높은 학문과 지망 학문에 대한 탐색을 모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번 영역은 종합해설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종합점수가 높은 3개의 학문의 정의, 관련 학과, 관련 직업, 관련성이 높은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영역의 정보를 참고하여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신이 원하는 학문이 있다면 따로 공부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7번 영역은 교내 추천 활동 영역입니다.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학문의 대계열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 정보로서 관련 활동 경험은 추후의 진로를 정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활동 내용을 토대로 자신만의 경험을 쌓으세요.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영역은 수능 과목입니다. 현재 응시자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보는 과목으로 관련 정보는 응시 2에서 3년 전에 지정되며 추후에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번 영역은 학업 성취도 영역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크게 기초, 탐구, 생활교양, 체육 및 예술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학문에 따라 일부 과목을 잘하는 것이 관련 전공을 이수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학을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관심 있는 외국어를 배운 학생은 대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학생보다 더 빠르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본인이 생각하는 학업 성취 수준이므로 학교 성적이나 모의고사 점수와 비교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영역은 전공자 특성입니다. 종합점수가 높은 3개의 학문의 전공자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영역은 응시자 본인의 성격이 아니라 해당 학문의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성이므로 여러분들의 특성과 비교하여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영역은 신체적 강점 영역입니다. 신체적 강점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적인 강점을 의미합니다. 일부 학문은 직무를 수행할 때 타고난 신체적인 강점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시각 및 디자인 관련 학문의 경우 색깔 인식, 시각 민감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무용 및 체육 관련 학문에서는 심폐지구력과 신체 유연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한국직업사전에는 직무기능과 더불어 작업 강도를 통해 육체적인 힘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한 신체적인 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학문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영역은 직무기능 영역입니다. 직무기능은 실제 일을 할 때 다루는 영역인 사람, 사물, 자료에 대한 개인의 효능감과 선호도의 수준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한국 직업사전에는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26개의 직무 기능이 있습니다. 본 검사는 청소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9개의 직무 기능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직무 기능은 실제 수행하는 직무와 조직의 특성에 따라 필요 수준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직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므로 해당 기능이 높을수록 직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직무 기능 수준을 파악하여 강점은 더 키우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기능의 세부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기능은 사람 영역입니다. 사람 영역은 인간과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기능입니다. 본 검사에서는 대화, 협의, 설득 기능을 측정합니다. 대화 기능은 다른 사람과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하며 정보 교환에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외향적인 성향이 높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의 기능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잘 조정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돌되는 정보를 잘 판단하며 대인관계에서 이를 잘 조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격 중 원만성의 수준이 높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득 기능은 권유, 설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활동을 부여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함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교육 관련 직무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직무 기능은 사물 영역입니다. 사물 영역은 물질, 재료, 기계, 공구, 설비, 작업 도구 및 제품 등을 다루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단순 조작 기능은 다양한 장비나 도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사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도구를 잘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 영역의 점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정밀 조작 기능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장비를 잘 사용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꼼꼼하고 집중이 필요한 도구를 잘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핀셋, 스포이트, 드라이버 등을 잘 다룬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 기능은 사용하는 장비를 고장 없이 관리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사용하는 물건의 고장 원인이나 오작동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다양한 사물 기능 작동에 잘 대처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기계와 장비를 다루고 관리한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직무 기능은 자료 영역입니다. 자료 영역은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등을 다루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료조사 기능은 다양한 정보를 잘 조사하는 역량입니다. 이 점수가 높다면 다양한 출처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를 찾고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잘 찾는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분석 및 비교 영역은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역량입니다. 이 영역의 점수가 높다면 많은 자료가 주어져도 그 속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보들 속에서 정보 추출의 기준점을 잡고 유목화를 잘한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료 조정 영역은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여 자신의 활동을 결정하는 역량입니다. 이 영역의 점수가 높다면 정보를 분석하고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른 행동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세우고 판단을 잘한다면 이 기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결과지에 나타난 점수가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진로를 전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점수가 나왔더라도 어떤 학문은 진로로 선택하고 어떤 학문은 취미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하나의 검사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문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에는 책,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련 전문가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자신만의 강점이나 특색과 비교하여 자신만의 진로 경로를 만들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